2월 21일 새벽 전 세계 뉴스가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거든요. 6대3, 보수 성향 대법관 2명까지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판결이 나온 지 불과 3시간 만에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지금부터 이 판결이 뭘 의미하는지, 트럼프의 다음 수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라는 1977년에 만들어진 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를 때려왔습니다. 중국의 최대 145%,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에도 최소 10% 이상의 이른바 상호 관세를 부과했죠. 비상사태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이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상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의회가 허락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관세를 매기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 권한이라는 거죠. 헌법에 써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판결의 무게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 2명, 에이미 코니 베럿과 닐 고저치까지 반대편에 섰습니다. 취임 1년 만에 자기가 뽑은 사람들한테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 국민과 삼권 분립의 승리라면서 환영 성명까지 냈고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동안 걷어간 관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모델 추산에 따르면 IEEPA를 근거로 징수된 관세 규모가 1,750억 달러 이상, 우리 돈 254조 원이 넘습니다. 30만 개가 넘는 수입 업체들이 이 돈을 냈는데 이게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카바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환급 절차는 엉망이 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하급법원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물러났냐? 전혀 아닙니다. 판결을 전해받은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치욕적이다 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고 3시간 뒤 기자회견에서 전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역법 122조입니다. 이 법은 1974에 만들어진 건데요. 미국에 심각한 무역 적자가 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허용합니다. 다만 제한이 있어요. 최대 150일, 약 5달만 유효하고 연장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이 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2월 24일부터 발효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 했다면서요. 뉴욕 증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냐면 기존 상호 관세가 나라별로 15%에서 50%까지 갔었는데 새 관세는 일률 10%거든요. 시장은 기존보다 낮아졌다고 안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150일 후가 문제예요. 이제 한국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미국과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죠.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매년 최대 2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면서 자동차 관세 15% 인하가 확정됐고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 15% 상호 관세 자체가 법적 근거를 잃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를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5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관세 자체가 위법이었다는 뜻이거든요. 투자는 이미 진행 중인데 관세는 사라질 수도 있으니 우리가 뭘 위해 투자를 약속한 거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의약품에 붙는 품목별 관세는 아이파가 아니라 다른 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무관합니다. 여전히 유효해요. 한국 대미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 관세, 이런 것들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품목 관세를 더 올리는 걸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거든요.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체감하기 쉬운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1월 실적 발표에서 공개한 2025년 미국 관세 비용 4조 1천억 원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2분기 8,280억,
3분기 1조 8,210억, 4분기 1조 4,600억이 관세로 나갔습니다. 이걸 미국에서 팔린 현대차, 기아, 대수로 나눠보면 차 한 대당 약 480만 원이 관세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현대차를 사면 그 가격 안에 480만 원짜리 관세 딱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관세가 다시 25%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증권 추산으로 4조 3천억이 추가로 붙어 총 관세 비용이 8조 원을 넘깁니다. 차 한 대당 관세가 480만 원에서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차 가격에 반영되고 기업 실적이 줄고 한국 경제 전체로 퍼집니다. 새로 발효되는 10% 글로벌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비용을 올리고 기업이 이 비용을 흡수하면 이익이 줄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대미 수출이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고용이 흔들리고 결국 내수 경기가 위축됩니다. 이미 2025년 7월 기준 실질 임금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1%인 상황에서 수출까지 흔들리면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오른다는 현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150일 시한입니다. 트럼프의 새 10% 관세는 약 5달 후인 7월 중순에 만료됩니다. 연장하려면 의회가 동의해야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은 나는 옳았다. 광범위한 관세는 나쁜 경제정책이라고 했고 랜드 폴 상원 의원도 계속 트럼프와 충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달이 변수입니다. 트럼프가 의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관세는 계속되고 실패하면 관세 무기가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또다시 대미 투자 카드를 놓고 협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외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인 아이파를 근거로 한 관세는 법적 효력을 잃었고 최대 254조 원 이상의 환급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둘, 트럼프는 즉시 무역법 122조를 꺼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월 24일부터 발효됩니다. 셋, 한국은 품목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당장 달라지는 건 제한적이지만 500조 원 대미 투자 약속의 근거가 흔들리면서 재협상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 현대차만 해도 관세 비용이 연 4.1조 원, 25%로 돌아가면 8조 원을 넘깁니다. 관세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가격표입니다. 다섯, 새 관세의 시한은 150일, 7월 중순이 분수령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트럼프는 3시간 만에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 우리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 이후 관세 전쟁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골라담은 이슈였습니다.